이 나토라는 조직은 뭐 우리가 이미 이제 굉장히 익숙하죠. 예, 북대서양 조약 기구, 노스 아틀랜틱 트리티 토 오르가니제이션 아마 그럴 겁니다. 네. 현재는 뭐 12개 나라에서 출발했지만 아마 29개국, 여기 열거되어 있는 나라들이 아마 29개국으로 늘어났을 겁니다. 근데 저도 뭐 여기까지만 알고 있었는데 공부를 좀 해보니까 나토가 그냥 가만히 있지를 않고 다른 인접 국가들과 우호조약을 맺고 뭐 동반자 관계를 맺고 한 이런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평화를 위한 동반자국, 파트너 포 피스 뭐 이런 게 PFP라는 약칭으로 불리는 이런 조직도 만들었었어요. 이게 이제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옐친이랑 같이 합의해가지고 보시면 이 평화를 위한 동반자국에 러시아가 들어갑니다. 러시아가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지중해 연안을 끼고 있는 모로코라든지 모리타니, 알제리, 요르단, 이스라엘, 이집트, 튀니지 지중해를 끼고 있는 그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 있는 나라들과는 또 지중해 대화 국가라는 이름으로 또 그 나토와 관계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뛰어나가서 이스탄불에서 만들어진 협약인데 이스탄불 협력 이니셔티브 국가라고 해서 4개 나라가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와 상관없이 아시아 지역과 태평양 지역에 있는 나라들과는 또 어떤 관계를 맺냐면 글로벌 파트너 국가라는 이름으로 또 나토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는 글로벌 파트너 국가에 2006년도에 글로벌 파트너 국가로 이제 나토와 관계를 이제 설정하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글로벌 파트너 국가로 있으면서 2008년도에 처음으로 한국과 나토 정책 협의회가 개최됐었습니다. 그로부터 매 2년마다 개최가 돼서 1년, 2년 부정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개최를 하는데 2018년에 10차 회의가 있었다고 마지막 보고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나토랑 글로벌 파트너 국가로서 관계를 계속 설정하고 있고 이런 관계를 우리가 맺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그런 의미가 어떤 게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것 같으면 나토가 이런 그 다른 자기들 역외 지역 국가들과 끊임없이 관계를 맺는 이유가 뭐냐면 민주주의라는 기본 가치 개념, 평화라는 가치 개념, 그 다음에 인권이라는 가치 개념 이 3가지 3대 가치 개념을 서로 공유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토는 다른 역외 지역 국가들과도 이런 협약들을 많이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스페인에서 나토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는데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나토에서도 우리한테 기대하는 바가 있고 우리도 또 나토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으니 이 회의에 초청되자마자 바로 한 번은 뭐 이렇게 도어 스태핑 할 때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씀은 했지만 바로 다음 날 참석하기로 결정됐다고 얘기를 했죠. 이게 의미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전직 외교 관리라든지 그런 분들의 그 평을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가지는 의의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 이제 우리나라가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지역이죠. 그게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평한 건 뭐냐면 나토가 한국이 직면한 도전에 대해 정치적 선언을 낼 것으로 기대된다. 정확하게 하면 북핵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 선언을 낼 것이다 라는 얘기죠. 네. 외교적 용어라는 게 좀 틀려서 얘기하니까. 우리 한국이 직면한 도전이 사실은 북핵이 제일 큰 문제니까요. 네. 유럽연합이나 기타 개별 나토 국가들, 다른 미국 동맹국들 뿐 아니라 나토 전체가 북한과 그 지지국에 대해 위협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내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이유입니다. 한국은 윤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불과 몇 주 만에 국제사회에서 영향력과 파급력이 있어서 탑티어, 최상위 수준으로 올라섰다. 이게 이제 에반스 리비어 수석 부차관보의 평입니다. 패트릭 크루는 허드슨 연구소 아시아 태평양 안보석좌, 허드슨 연구소 안보석좌로 계신 분이 이제 논평한 거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다자 동맹인 나토.
나토가 북한에 대응해 미국 쪽이니까 미한이 한미동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다면, 나토가 한미동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다면 그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는 점을 북한과 중국도 잘 알고 있다고 본다. 안보 문제에 대해서 결코 중국이 한국과 안보 이익을 공유할 수 없는 나라라는 것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중국에 질질 끌려다녔던 지난 행정부의 외교 행태에 대한 예리한 지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 이분은 전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로 있었던 분인데, 같은 생각을 가진 민주주의 국가들이 공식 비공식적으로 상호 방위 공약을 한다는 것은 충분한 억지 효과를 준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충분한 억지 효과가 있다는 거죠. 영국, 프랑스 등 나토 회원국 중 상당수가 유엔군 사령부 소속으로 한반도 유사시 한국을 지원할 것이라는 점도 상기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군사적인 관계로는 한미 방위 상호조약으로 엮여 있지만, 일단 한반도에 유사시 어떤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나토가 충분히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는 점을 외교적으로 보여줌으로 인해서 중국이나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 군사적 도발을 하는 것에 대한 억지 효과가 충분히 있을 거다. 라몬 파체코 파르도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 대학교 국제관계 교수 님의 얘기는 나토가 한국과 사이버, 대량 살상무기 비확산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리라 예상된다. 5월 22일 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나토와 사이버 대책을 같이 하는 기구에 우리가 가입을 했죠. 북한의 미사일과 핵 위협, 핵 확산 문제는 나토도 우려하고 있는 사안이다. 특히 이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이 유럽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동에 북한이 핵 확산을 하고 러시아와 핵 개발을 협력하는 것은 유럽과 나토는 동시에 우려하고 있다. 당연한 얘기죠. 핵이라는 게 예전처럼 가만히 그 지역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글로벌리 뚝 떨어지는 유럽에도 북한의 핵이 위협이 된다는 겁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 정책국장, 한미 정책국장이 윤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면서 미국의 목표와 미국의 지도력에 지지를 보이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네. 윤 대통령이 미국이 국제안보에서 우선적으로 집중하는 문제에 대해 관심과 민감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한미동맹 관계에서 미국이 갖고 있는 외교적 목표에 대해서 한국 정부도 공식적으로 지지를 보이고 있다. 지금 다른 외국 안보 전문가들의 얘기를 빌어서 얘기하고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스페인까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이유가 말하는 화자의 말이 화자가 다를 뿐이지 내용은 똑같아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외국 석학들이나 외교안보 담당가들이 얘기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분명히 북한이 만들고 있는 도발적 행동이라든지 한국에 대한 위협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 선언을 할 것이다. 이거는 굉장히 저는 의미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가치 공유가 중요하다. 네. 가치, 자유민주주의를, 그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여야만 우리가 그 나라랑 같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개념을 정확하게 취임사에서 밝혔고요. 그 취임사에 일관되게 나토 정상이 참석하게 되고, 그와 만큼 우리나라의 외교 역량도 좀 더 넓어지고 커질 수 있는 그런 배경을 마련하기 위한 참석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